지난 2020년 12월 우리 정부가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서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의향을 공식 표명하며 본격적으로 시작된 엑스포 유치전이 결선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부산 유치를 위한 막판 분위기를 취재했습니다. 세계박람회 유치에 힘을 모으고 있는 이유는 경제적 효과 때문입니다. 유치전을 통해 부산이라는 도시를 알리고 외교적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는 목소리입니다. 엑스포 주무대로 활용될 북항 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일부 구간은 올해 초 개방됐는데 북항 주변 지역에도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2030 세계박람회 개최국 최종 결정을 앞두고 유치를 위한 막바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만나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뉴스입니다. 오늘 헬로티비 부산뉴스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2030 엑스포 부산 유치를 응원하며 부산 지역 케이블TV 3사 공동으로 특집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한 달 뒤 프랑스 파리에서 국제박람회기구 182개 회원국이 모여 개최지를 최종 결정하는데요. 엑스포 예정 부지 면적만 축구장 480개 넓이이고 경제적 효과도 수십조 원에 달합니다. 지난 2020년 12월 우리 정부가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서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의향을 공식 표명하며 본격적으로 시작된 엑스포 유치전. 약 3년간의 대장정을 거쳐 결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요. 부산 시민, 부산시, 정부, 기업 할 것 없이 부산 유치를 위해 막판 총력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케이블TV 공동취재단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막판 표심 잡기, 대통령도 발로 뛰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열린 유엔 총회에서 닷새간 41개국가 정상을 만나는 등 BIE 회원국 표심을 잡기 위한 세계박람회 유치 외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박람회기구 4차 PT에 직접 연설자로 나서 강력한 유치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직접 듣는 BI의 대사들이나 그게 실무자들은 한국이 준비가 가장 잘 되었고 또 책임 있는 대통령이 직접 연사로 나섰기 때문에 평가가 가장 좋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부산시의회 등도 유럽과 아프리카, 중남미 국가 등을 순방하며 전방위적인 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대기업 등 민간 기업의 총수들까지 각자의 역량을 총동원해 세계 각국에서 대한민국과 부산을 알리는데 동분서주 중입니다. BI 대표들께서도 우리 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이런 그 기업인들과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자 하는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옆에서 직접 보니까 역시 이 대한민국은 우리 정부 또 기업인 우리 국민 시민들이 원팀이 돼서 이 엑스포를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이 전달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세계인들과 부산 유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활동도 다채롭습니다. 정부와 부산시, 민간 기업들은 국제박람회기구가 있는 파리 현지에서 개최지 결정 투표일까지 이벤트를 이어갑니다. 차량과 대형 광고판을 활용해 부산을 알리는가 하면 K-팝과 같은 K-컬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행사를 열고 대한민국의 최첨단 디지털 기술을 선보이며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홍보 활동도 활발합니다. 저희 범시민 서포터즈의 경우 미주 15개국과 남태평양 11개국, 그리고 중앙아시아 5개국, 아시아, 아프리카 10개 국가들과 지금 교류를 왕성하게 하고 있고요. 정부와 기업, 시민들까지 엑스포 유치라는 같은 방향을 향해 전력 질주하고 있습니다. 케이블TV 공동취재단 안수민입니다. 이처럼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통령을 필두로 정부와 재계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나선 이유는 바로 경제적 효과 때문인데요. 지금까지 유치전만으로도 부산이라는 도시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됐습니다. 케이블TV 공동취재단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년여 기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에서부터 부산의 보통 시민 한 사람 한 사람까지 부산 엑스포 유치에 나선 이유는 경제 효과 때문입니다. 부산 엑스포가 2030년 5월부터 열리게 되면
최대 6개월 동안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엄청난 경제 유발 효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5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관람을 위해 부산을 찾게 되는 등 정부와 재계는 43조 원에 이르는 생산 유발 효과를 비롯해 부가가치 유발 효과 18조 원까지 포함해 61조 원에 이르는 경제발전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50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부산 엑스포로 인해 새로운 일자리를 얻을 것으로 기대되기도 합니다. 실제 역대 월드 엑스포를 유치한 다른 국가들도 수십조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거뒀습니다. 2010년 상하이 엑스포가 대표적인데 역대 최대 규모인 7,400만 명의 관람객이 상하이 엑스포를 찾아 관광 수입으로만 52조 원을 거두는 등 총 110조 원 규모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했습니다. 한 달 이내 기간만 열리는 월드컵과 올림픽과 비교해도 파급 효과가 4배 이상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최지 최종 결정 투표가 11월 28일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투표에 앞서 이뤄지는 마지막 5차 PT 준비, 그리고 유치교섭 활동이 막판 열기를 띠고 있습니다. 막바지 속도를 내는 사이 중동에서의 무력 충돌이 변수로 떠올랐지만 중동의 안정과 사우디의 역할에 대한 BI 회원국들의 시각이 사우디에 긍정적일지 혹은 부정적으로 작용할지 전망이 엇갈리고 있어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란 진단입니다. 부산 엑스포까지 열리게 되면 한국은 올림픽, 월드컵, 엑스포 등 세계 3대 이벤트를 모두 개최하는 7번째 국가가 됩니다. 대한민국 미래 명운이 달린 부산 엑스포의 개최는 대한민국의 또 한 번 도약의 성공적인 역사 현장이 될 것입니다. 케이블TV 공동취재단 김윤정입니다. 엑스포 주무대로 활용될 북항 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일부 구간은 올해 초 개방됐는데 북항 주변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케이블TV 공동취재단 송태훈 기자입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2030 월드엑스포 개최지 발표, 관광객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 수출 확대, 문화 교류 등 예상되는 경제적 파급 효과만 60조 원에 달합니다. 그 중심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무역항이자 부산의 역사를 고스란히 품은 북항이 있습니다. 엑스포 주무대로 활용되는 만큼 북항 재개발 사업은 의미가 큽니다. 북항 재개발 사업은 3단계로 진행됩니다.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연안 국제여객터미널과 중앙부두, 부산항 일부를 정비하는 1단계 사업은 친수 문화지구 조성이 목표로 올해 초 개방됐습니다. 금년 초에 부지 조성이 마무리되어서 현재 친수 공간과 또 오페라 하우스를 건립하고 있으며 저희 엑스포 기간 중에는 각종 이벤트와 축제의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엑스포 개최 예정 부지이자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 대상지인 자성대 부두 이전도 본격화했습니다. 크레인을 절단해 배로 운송하는 방식으로 컨테이너 부두를 통째로 옮기는 작업은 국내 최초입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2030년 준공을 목표로 228만 제곱미터 규모의 재개발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2단계 구간은 현재 부두 시설이 남아있지만 내년부터 2026년까지 신항 등으로 이전을 시키고 그 부지는 저희들 엑스포 주 전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후 부산항 7, 8부두와 우암 간만부두의 개발도 예정돼 있습니다. 2030 월드엑스포 최종 결정일은 다음 달 28일. 회원국들의 최종 결정까지 5차 경쟁 프레젠테이션이라는 마지막 관문만 남은 가운데 부산이 북항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케이블TV 공동취재단 송태웅입니다. 이렇듯 정부와 부산시 그리고 대기업들이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가장 활발한 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는 사람이 박형준 부산시장인데요. 막바지 유치 전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만났습니다. 케이블TV 공동취재단 김윤정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2030 부산 엑스포 결전의 날이 바짝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는 11월 28일이죠. 마지막 투표를 남겨놓고 있는데요. 남은 기간 부산이 엑스포 유치에 최적임을 어떻게 설득할지 박형준 부산시장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그 공식 심포지엄 있었죠. 현장 분위기는 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심포지움에 이 온 사람들 숫자도 BI 대표들 기준으로 할 때는 역대급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왔고요. 또 그 발표 내용도 그 제레미 리프킨을 비롯해서 세계적인 학자들과 또 우리 외교부 차관 또 바그나 그 유치 시민 집행위원장 등이 네. 아주 설득력 있게 발표를 해서 부산이 왜 적지인지 또 왜 한국인지가 네. BI 대표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됐다고 봅니다. 이스라엘 또 팔레스타인 전쟁이 이번 부산 엑스포 유치에서 최대 변수로 작용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시장님께서 생각을 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그 중동 사태가 엑스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 이거는 조금 속단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엑스포는 그런 정치적인 상황하고는 별개로 경제 문화 올림픽 성격이 강해서 네. 지금 이것 때문에 뭐 사우디를 지지했던 표가 우리로 온다든지 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네. 거꾸로 만약 그런 논리로 따지자면 이슬람 국가들도 굉장히 많은데 네. 이슬람 국가들이 결속하는 효과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지금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이번 엑스포에 직접적으로 연결짓기는 좀 무리다. 네, 네. 저희가 접촉을 해보면 그것과는 별개로 결정을 하겠다는 나라들이 많고요. 마지막 PT, 5차 PT 네. 준비에 총력을 지금 쏟고 있는 걸로 네.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준비는 잘 되어 가고 있나요? 이번 5차 PT도 유종의 미를 거두려고 합니다.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나라들에 네. 대해서 호소력을 가질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11월 28일까지 그 시장님 일정 중에서 어떻게 좀 전력 질주하실 일정이 좀 있으시면 좀 말씀. 시장이라기보다는 외교관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네. 부산에 굉장히 많은 외국 손님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 엑스포 유치와 관련된 장관들이나 또 이 주요 인사들이 부산을 찾고 있고 그런 분들을 제가 지금 만나는데 지금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고 11월 초 지나면 저도 이제 유럽으로 가서 네. 그쪽에 BI 대표들을 만나는데 집중을 할 생각입니다.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 마지막까지 함께 정성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하여튼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으니까 저희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진인사대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2030 엑스포 개최지 결정을 앞두고 부산시설공단이 조명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부산시설공단은 광안터널과 황령터널, 장산 1, 2터널 등 부산 시내 주요 터널 입구에 고보 조명이라 불리는 대형 글자 조명을 설치해 2030 엑스포를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용두산공원 부산타워 외벽에도 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 응원한다는 문구가 담긴 빛 조명이 연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부산시설공단 사옥과 서면 지하도상과 중앙몰, 부전몰 등에도 엑스포 유치를 염원하는 홍보물들이 다수 설치됐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부산시청 국제의전실에서 페이터 반더플리트 주한 네덜란드 대사를 만나 서유럽 최초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지한 네덜란드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박 시장은 네덜란드는 한국의 우방국으로 스마트시티로 유명한 암스테르담과 친환경 스마트 물류항을 가진 로테르담 등 부산은 다양한 분야에서 네덜란드와 우호교류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내달 엑스포 유치 결정의 마지막 순간까지 민간, 정부, 기업이 힘을 합쳐 부산의 매력과 염원을 전 세계에 전달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개최지 결정 마지막까지 네덜란드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